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우리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에서 한 달에 한 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윤영 교수 우리말로 배우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예. 추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설날은 해의 날입니다. 해의 날이고요. 아, 새해할 때 해. 예, 그래서 네네. 한 해가 지나고 사실 1년이 해가 돌아가면 1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설이라는 말 자체도 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는 걸 우리가 한살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살이 설하고 관련된 말이거든요. 네네. 추석은 달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녁이라고 되어 있고 보름달 보고 소원 빌고 그러는 날 아닙니까? 음력 8월 15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하고 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네. 해는 뜨겁죠. 뜨겁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리 해를 보고 소원을 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해보다는 뜨거운 해보다는 네. 은은한 달빛을 보면서 밤에. 네. 어떻게 보면은 달빛은 어두운데 빛을 비춰주니까 힘들 때 위안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밝은 기운. 예. 그런데 해는 뭐 어차피 낮이니까 네네. 뭐 해가 가려져 있다고 해도 뭐 길 찾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추석을 좋아하고 네네. 좀 모두 다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보름달 보고 네네. 소원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이어서 다섯 번째. 지난번에 네 번째에서는 신기한 우리말의 단어 만들기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았죠. 예, 뭐 퀴즈처럼 또 답을 하고 네네. 뭐 PD님의 답변을 보면서 제가 많이 좀 맞추지 못해서 조금 틀려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청취자분 중에서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게 아니었을까. 뭐 대부분 신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오늘도 퀴즈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오늘 다섯 번째 어떤 이야기로 꾸며 볼까요? 오늘은 한자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한자어는 우리말인가요? 중국말인가요? 한자는 우리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말로는 발음이 전혀 다르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PD님 중국어 잘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은 한국어 한자하고 중국어는 발음도 다르고 네. 뜻도 아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공부라는 말 중국의 공부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고요. 그렇죠. 표의 문자하고 표음 문자죠. 예, 뭐 그 문자 자체라기보다 네. 한자의 공부라는 단어가 네.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부라는 뜻하고 똑같은 한자로 써도 다르죠. 중국은 완전히 다른 네. 뜻이고요. 네. 뭐 애인이라는 단어도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한자어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한 우리말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한자 비밀 어떻게 이렇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한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시작을 하면 네네. 그래서 한자어는 마치 중국어처럼 취급하고 네. 뭐 배우지 말아야 된다. 네. 또는 뭐 한자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순우리말만 쓰자는 얘기냐? 우리말 쓰면 이렇게 전체적인 말을 좀 구성하기 힘들 텐데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순우리말이라고 할 때 순이 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순우리말만 써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순이 한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자기가 쓰는 말 중에 너무 핵심적인 말인 순도 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한자어는 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네. 또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말이라는 의식을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 우리가 남의 말을 빌어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네. 우리 그 언어 생활의 사고의 네. 깊은 한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말은 전체적인 구성이 이제 한자가 한 60% 이렇게 전으로 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순우리말은 한 20% 가까이 전으로 되고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외래어는 한 10% 이렇게 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고요. 단지 이제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자주 쓰는 말에는 순우리말이 많다. 그러니까는 전체 사전을 놓고 보면은 한자가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자주 쓰는 말에는 순우리말이 많고요. 네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을 나타내는 말들. 네. 그러면 뭐 눈, 코, 입, 귀, 뭐 머리, 배 전부 다 순우리말이고요. 그렇죠. 가족을 나타내는 말도 대부분 다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아저씨, 아주머니, 뭐 언니, 오빠 이런 말들 대부분 그렇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 두세 단어 정도만 한자어더라고요. 그래서 형. 형. 예, 형은 그래서 원래는 순우리말에서는 언니라고 주로 했었고요. 아. 그래서 뭐 동성애 그러니까는 제가 형을 부르는 말도 그냥 언니.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에도 보면 네. 형이라고 안 하고 언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예. 많이 있었고 아 그렇군요. 좀 이상한 말 중에는 삼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촌. 예, 삼촌은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사람을 촌수로 부르는 유일한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야, 뭐 1촌, 2촌, 3촌이야라는 뜻이 돼서 그렇죠. 사촌, 어찌 오촌. 보면 그 말도 그냥 아저씨, 아재, 뭐 여기 사투리에서 주로 뭐 아재, 뭐 네네. 아주마이 뭐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그게 더 네. 가까운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뭐 이미 이제 삼촌으로 굳어서 네. 그런 말이 되었죠. 자, 그럼 교수님 오늘 그러면 한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처음에 동정이란 단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러는데 동정. 누구를 동정하다. 동정심. 예, 어떤 느낌이세요? 동정하다 그러면. 조금 따뜻하게 좀 보살펴줘야죠. 불쌍한 네,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이죠. 도와주고. 네네네. 그것도 동정의 하나의 뜻이긴 한데 원래 기본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동정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럼 여기 동은 같을 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대부분의 이게 다 같을 동자인 거를 모르고 네네. 누굴 불쌍하게 여기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치근하게 아니고 여긴다. 그것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네네. 내가 그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아. 내가 그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 기독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동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네. 동정이죠. 너무 좋은 말인데 자칫하면 동정이 약간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가 뭔데 날 동정해 뭐 이런 표현도 막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거는 그 사람이 지나치게 나를 납보고서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정은 정말 좋은 말인데 그런 말이 되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 저는 그래서 동정이야말로 기독교 네네.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동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의미를 좀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한자가 있을까요?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구. 좋은 말이죠. 식구. 우리가 식구 아이가? 그렇죠. 약간 사투리 어색했긴 했지만 네네네. 원래 그쪽 고향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 나온 그 대사를 제가 식구는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는 말입니다. 식구라는 한자 말 자체가 네네네. 한국에만 있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자어 중에 하나가 네네.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말도 있고 네네네. 식구라는 말도 있는데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가족, 식구. 만약에 학생들이 설명해 주세요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족은 집 안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식구 하게 되면 우리 같이 식사를 나눈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단어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 식구라는 말은 원래 뜻이
같이 나와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식구는 어떠냐면 나랑 밥 먹었을 때 내가 체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가장 편한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비싼 음식을 먹어도 네.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네. 집에 와서 끓여 먹을 라면 하나 그냥 밥 말아 먹는 하나가 네. 훨씬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나랑 밥 먹어도 좋을 사람, 편안한 사람, 네네. 이런 사람을 식구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식구는 그럼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부인이나 남편도 있고 네. 또 자식들도 있고 뭐 부모님들도 있고 계시고 그럴 텐데 네. 우리가 안 식구 하면 딱 사람이 한 명, 식구라는 말이 한 명으로만 딱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안 식구, 집 식구, 뭐 물론 뭐 그걸 차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부인만 네.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이야기할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마 가족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뭐 자식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네네. 예, 부부간에 식사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고 만약에 그게 안 좋다면 조금 반성해야 되겠죠. 서로. 네. 그러니까 나랑 밥을 먹었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은 네. 나의 아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식구라는 말이 참 따뜻하고 좋은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후부터는 이 식구라는 표현을 자주 써야 되겠습니다. 저도 네. 그 안 식구라는 표현을 가끔 쓰고요. 네.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 아내한테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예, 그런 거니까 네. 보통은 아내. 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만주인이라는 말도 좀 많이 예전 분들은 만주인이라는 말도 많이 쓰셨는데 네. 저는 주로 제가 많이 쓰는 말은 아내. 제 아내가라고 네. 이제 쓰고 와이프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좀 어색해서 외래어 아닙니까? 외래어라고 하기에도 저는 외래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사전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너무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쓰고 네. 있긴 하지만 그래서 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내 또는 식구 저희 집 식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따뜻하지 않을까. 오늘 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고 마음도 담아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정 19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또 살펴볼까요? 네. 이 단어는 이제 퀴즈가 되는데 네네. 한심하다. 한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좀 많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식 표현을 하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쁜 기가 막힌 참 제가 하는 일이 기가 막힌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좀 모자르다. 덜 떨어진다. 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한심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저에게 한심하다가 어떤 뜻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을 한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사람입니까? 그런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해볼래? 아유 귀찮아. 싫어. 어디 갈래? 아유 뭐 배울래? 아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심장이 차갑다고 얘기하고요. 네네.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자 말이 한심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뭐 조표님처럼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바꾸게 만듭니다. 좀 즐겁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정말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행도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런 거 배우자 그랬을 때 해보자 그랬을 때 별로 안 좋아했던 아이들도 해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좀 적극적이고 열심히 한 자세가 되는군요. 그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럴 때 단어가 있습니다. 심장을 뜨겁게 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럴까요? 심장을 뜨겁게요? 네. 열정? 정을 바꿔야 되는데. 열심? 그렇죠. 오늘은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심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열심은 아니지만 한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열심이다. 내 심장을 뜨겁게 하고
다시 뛰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다. 네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굉장히 한심한 자세가 아닌 열심한 자세. 뭔가 해보려고 하고 네네네.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네네. 해보려고 하고 그 하는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심해지지 말자.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말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좀 준비하고 즐겁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마음들을 전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한심한 태도를 보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걸 또 받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받게 되니까 정말 오늘부터는 열심한 자세를 이렇게 임해야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럼 이쯤에서 음악을 한 곡 듣고 싶은데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가사도 좋고 또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유가 부른 노래인데 실제로는 원래는 이제 김창완 선생이 부르신 노래여서 시대에 공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너의 의미라는 노래가 아이유와 김창완 선생이 같이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사도 너무 좋고요. 네, 그럼 이 노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네, 도대체 넌 나에게 누구냐로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사가 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예전의 노래를
그 요즘에 유명한 가수들이나 아이돌들이 네네. 같이 불러주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뭐 세대 간의 무슨 갈등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네. 그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갈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같이 다니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갈등이 있어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뭔가 안 통하는 것 같고 네네.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잘 통하죠. 오히려 고맙고. 네. 이제 가사 내용 중에 이제 그 너의 그 한마디 또 그 웃음이 굉장히 나에게는 커다란 의미를 가졌다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요즘에 많이 참 그 언어의 어떤 중요성을 많이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말이 곧 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말이 곧 상처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말이 꽃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칼이 된 세상이다 이렇게 봐서 저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꽃이 되려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처럼 이 국어학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조금 연구실 안에서만 말고 네. 이렇게 저희 방송으로도 예, 그러니까요. 나와서 말씀을 또 나누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도서관에서 특강들도 했는데 네. 가서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도서관에서도 그런 특강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은 어떤 한자 준비하셨습니까? 네. 실수라는 한자어인데 실수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손을 놓친다는 뜻입니다. 원래 손을 놓친다 또는 손을 놓는다라는 거거든요. 실수한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 경우가 많고 일부러 그러는 건 실수가 아니죠. 네, 고의고 네. 네, 실수는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뭐 네. 들고 있다가 놓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실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실수라고 내가 하는 실수로 거예요. 어떤 일을 그죠? 했다. 뭐 들고 있던 걸 놓쳤으니까 떨어뜨린 네네.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실수는 용서해 줘야 된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웃고 넘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실수의 많은 경우가 사실은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아, 지나치게 그걸 갖다가 추궁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실수라면 네네. 좀 웃어주고 괜찮다. 눈 감아주고. 그리고 네. 당연히 뭐 컵을 떨어뜨려서 깨뜨리면 네. 안 다쳤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정신을 어디다 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비정상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누가 실수했을 때 그 네. 반응이 그 사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실수라면 용서해주고 큰 실수도 있습니다. 손을 놓치는 큰 실수는 뭐가 있을까요? 큰 실수요? 네. 손을 놓쳤는데 큰 실수가 되는 거는 네. 주로는 사람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공원에서 아이를 놓친다든지 네네네. 깜짝 놀라는 일이죠.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아이를 네. 놓치는 경우도 많고 아.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거지만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유. 실수로. 근데 그게 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도 있고요. 네. 친구인 경우도 있고. 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는 안 만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안 만나는 가족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런 걸 우리는 큰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손을 놓아버려 갖고 다시는 안 만나는 거거든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어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예, 어떤 그렇습니다. 말의 어떤 표현의 어떤 잘못 그럼요. 때문에 인해서 예.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서운하니까. 뭐 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경우에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손을 다시 잡으면 실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손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네. 원래 의미는 그렇게 출발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네. 저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작은 실수라면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이 실수라는 단어로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려가 필요하겠군요. 자, 그럼 그다음 어떤 한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권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권위. 예, 권위라는 말은 남을 잘 지휘해서 따르게 만드는 거를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권위. 권위. 근데 네. 이 권위의 단어가
완전히 다른 뜻으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가 권위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굉장히 권위적이야. 그러니까 권위는 잘 따르게 만드는 건데 네. 그거를 자기가 잘난 척하고 네. 따라와 막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싫어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권위의 가장 나쁜 건 권위적이고 가장 좋은 거는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위자라고 그러죠. 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특히,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특히 저처럼 이제 선생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네. 제일 피해야 되는 거는 권위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학생들이 다가오지 않게 만드는 요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나 가장 추구해야 되는 거는 권위자인 거죠. 그럼 교수님은 권위자입니까 아니면 권위적입니까? 권위자를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네. 권위적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네네. 제자들에게도 좀 편하게 대해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네. 잘난 척은 좀 하긴 하겠지만은 미운 잘난 척은 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고요. 권위적은 주변에 있는 권위적인 사람들 보면 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다. 교수님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뜨끔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거기 하나 덧붙이면 네. 권위적인 사람 중에 권위자는 별로 없습니다. 야, 그게 딱 자로 이렇게 하는 것은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권위자는 권위적인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자기가 네. 권위자일수록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우리가 권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군요. 그렇죠. 겸손. 그리고 예. 노력, 끊임없이 노력하고. 예, 배려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한자 하나 이렇게 또 알아볼까요? 네. 다행이라는 단어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다행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다행이라는 말은 행운이 많다는 뜻이에요. 많을 따자를 쓰니까 행운이 많은 게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행운이 많다. 네, 그럼 행운이 많은 사람이 다행인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다행이라는 말을 쓰는 자리는 대부분 행운이 아닙니다. 언제 다행이라고 그래요? 보통 약간 그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일이 그렇죠. 일어났을 때 이만큼 해서 그렇죠. 다행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맞습니다. 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정도 다쳤으면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행운입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행운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는 안 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네.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분명히 힘든 일인데 그 상황을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늘 좀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사실은 다행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 많으려면 평상시에 선을 쌓아야 됩니다. 평소에 네, 선요. 좋은 일들을 네. 많이 하면 다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행한 일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럼 근데 회사에서도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힘들 때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건 후배들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후배를 드려야 되는 본인의 겁니까? 의견으로는 크게 상관없고. 아이고, 네네네. 나중에 제가 후배들한테 한번 몇 명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답이 나오면 네. 그러면은 이제 선을 쌓은 선행한 거군요. 선을 쌓은 거를 혹시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덕? 그걸 적선이라고 합니다. 적선. 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네네. 뭐 적선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건 나쁜 말이지만 네. 그게 선을 쌓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적선 행위를. 지나가다가 적선은 뭐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요즘에 뭐 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 야구 선수가 오타니 아닙니까? 일본 선수 중에. 네, 그렇죠. 오타니 선수도 보니까 늘 뭐 그라운드에 휴지도 줬고 네네. 뭐 물도 줬고 청소도 자기가 먼저 하고 네네. 너 왜 그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야 다행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늘 좋은 일들을 해나가고 그 주변에 사실은 적선이라고 이렇게 선을 쌓는다는 거가 네. 나중에 갑자기 닥칠 불행을
좀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 듣기 어떤 분들은 하루에 3가지의 좋은 일을 예, 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 너에게 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게 이야기 이제 들었습니다. 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선은 적선했다는 식으로 나쁘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게 이제 권위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권위적과. 그렇군요. 다행이다란 말 너무 좋은 말이고요. 다행을 위해서 평상시에 좋은 일들 그것도 내세우지 말고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이적의 노래 중에 다행이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서 다행이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요. 그 가사도 거기 그 가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태가 힘들어요. 내가 가난하고 그렇지만 나랑 같이 밥을 먹어줄 사람이 있어서 그게 식구죠. 그게 너무 다행이고 같이 그 뭐 허름한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행이고 그렇죠. 세상은 다행의 세상이에요. 근데 그 노래가 아마 이적 선생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뭐 엄청 훌륭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노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둘이 한번 불러볼까요? 연습을 좀 오늘 이후에 교수님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겁게 연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한자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쳐봤습니다. 정말 이제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우리말, 한국말인데요. 자, 그럼 교수님 그 한자 공부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짧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일단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어는 우리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자를 아는 게 어떤 경우에는 중국어를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중국 사람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자를 관심 있게 공부하고 그 안에 담긴 생각을 공부하는 거는 인간에 대한 공부이지 단순하게 말에 관한 공부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문해력, 어휘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자어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어떤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이나 많이 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봤더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세바라 나자르헌이라는 여자 가수분이 부른 바타님이라는 노래인데 나의 고향 이런 뜻이랍니다. 나의 고향.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 분들이나 다른 외국인들한테도 좋겠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즈베키스탄 분들께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해 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다녀오셨습니까? 우즈베키스탄 옆 나라는 가봤습니다. 다음에 꼭 가보려고요. 이 노래 좀 배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그 점은 제가 훨씬 모자라는. 자, 우즈베키스탄의 세바라 라자흐안의 나의 고향이라는 뜻은 바타님. 이 노래 들으면서 조윤영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형이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윤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Спасибо, Саша. 야견함상 우아는 Men dunyoni nima qildim o'zing yorug' jahonim o'zimga bek o'zim sulton sen taxta Sulaymonim yolg'izim yagonamding topingan qo'shonamding o'zing meni ulug'lardan ulug'ibsan
hujjatsa chingizlarga darvozasini ochmagan Temur Malik orqasida Sirdaryoga sakragan Muqannasa qora chig'ib olovlarga sachragan Shiroqlarni ko'rgan chopon cho'lig'imsan vatanni Shodon kunim yo'q o'tgansen Nodon kunim yo'q o'tgansen Yuzing bosib yuzimga singlim demonimmi Ilig'imsan vatanni o'zingsan Sen shohlari osmonlarga tegib turgan shinorim o'zingsan Ota desam qizim deb bosh egib turgan o'zing ulug'imsan vatanim Kim Qashqarni qildimi kim yana soy tomonda Jaloliddin Kurdistonda Boburing Hindistonda To'qamda yuz qaroliq yotarlar zimistonda Tarqab ketgan 96 urug'imsan vatanni Qizim desa osmonlarga g'irot bo'lib uchgayman Chambal yurtda tomashga qala bo'lib tushgayman Qadar qushdan pana qilib ulug' begim tushgayman G'ijir-g'ijir tushimdagi so'lig'imsan vatanim Shodon kunim yo'q o'tgansen Nodon kunim yo'q o'tgansen Yuzing bosib yuzimga singlim demonimmi Ilig'imsan vatannim o'zingsan Sen shohlari osmonlarga tegib turgan shinorim o'zingsan Ota desam qizim deb bosh egib turgan o'zing Ilig'imsan vatanim Shadow, can I do?